국제부단위 아로마 협회에서 운영하는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로마 DIY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이론인 경피독 클래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피독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용품에 함유된 석유화학 물질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돼서 체내에서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뱀독을 마시는 것과 뱀독을 바르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라는 전제로 우리가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죠. 뱀독을 마실 경우에는 체내 장기에 의해서 해독이 돼서 한 8, 90%는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뱀독을 바를 경우에는요, 표피층을 뚫고 세포 사이의 틈으로 들어온 유해 물질이 바로 지방층에 쌓이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어떤 해독이나 할 수 있는 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8, 90%는 축적이 되고 10%만 배출이 돼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피도 클래스를 할 때는 사실 다른 어떤 수업보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용품들은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까지 따지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보로 알려주고, 가능하면 천연 제품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라이프를 좀 즐기고 유해 물질을 피할 수 있는 습관을 좀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로서의 긍정적인 효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 산부인과 의사인 이케가와 아키라라는 그 저자가 여성과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경피독이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 급증한 다양한 여성 질환과 생식기 이상의 원인으로 경피독에 주목했다는 사실이죠. 충북대 수의과대학 최영철 교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은 유해 물질이 피부로 들어온다고 경고하면서 코와 입에 비해 피부의 체내 흡수율이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다른 경로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그코리아 바디버든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샴푸 냄새와 관련돼 있는 유해한 것들을 접하지 않은 태아의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피독에 대한 위험성은 점차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박사 사무엘 앱스틴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발암 물질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흡연 대신 화장품이나 욕실용품 같은 생활용품이 오히려 75%나 발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욕실용품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흡연보다 더 비율이 높다는 거죠.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발암 물질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무엘 앱스틴 박사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일반 청중이나 나에게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했었는데요. 독이 되는 향기, 화학 제품을 조심하라고 카드 뉴스를 만들었네요.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향이 나는 제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인지인데요. 사실은 이 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로마 오일이 첨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단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향기가 나는 다른 화학 물질들을 첨가하거나 뭐 쪼끔만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석금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오히려 힘들고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내 몸속 불청객 바디 버든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도 교육을 했는데요. 생활 속에 쉽게 노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이렇게나 많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프탈레이트, 트리클로산, 비스페놀, 파라벤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그런 환경 호르몬과 관련돼 있는 유해 물질들인데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향수나 매니큐어, 헤어스프레이에 고착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성 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요.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 여성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호르몬 교란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프탈레이트 제품 자체는 이런 고착제로도 많이 쓰이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또 위험도를 높여주고 있죠. 비스페놀 같은 경우에는 캔이나 플라스틱 제조 또 영수증 같은 데서 많이 함유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너무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던 건데 핸드크림 등을 사용한 다음에 영수증을 만지게 되면 이 비스페놀 A의 흡수율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영수증 안 받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정 제품에 많이 들어 있어요. 뭐 화장품, 세정제, 탈취제, 비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거품을 내는 효과도 있지만 또 화장품에는 성분들을 잘 섞이게 만들어 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 바로 유방암 및 불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성분입니다. 파라벤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방부제의 대표적인 거죠. 이 화장품이나 의약품 또 먹는 식품에도 들어가 있는 게 파라벤인데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호르몬 교란, 호르몬 교란, 호르몬 교란. 이 호르몬 교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환경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 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익숙한 거네 하고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체내에 축적이 된 이런 환경 호르몬이 문제점들을 일으킨다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야 되고 규제를 높여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성분들입니다. 또 경피독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 요인을 보면요. 따뜻할수록 또 건선이나 아토피 환자의 피부일수록 이런 물질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인다고 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소량만 들어갔잖아. 그래 뭐 물건을 파는 건데 너무 나쁜 성분들만 넣지 않았겠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세정 제품인데 금방 씻어내면 괜찮지. 헹궈내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유해 화학 물질은 쉽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하고요. 씻을 때는 욕실 온도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흡수율이 무려 10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산모에게는 더 많은 약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혼하신 분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이를 가졌을 때 보통 산모 교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씻는 바디 제품, 그다음에 머리를 감는 샴푸 제품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태아의 기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이 경피 흡수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와 있는 예시는 식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가 아닌 인공 계면활성제는 체내에 이 정도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피에는 3.5배, 이마에는 6배, 턱 끝에는 13배, 등에는 1.7배, 생식기에는 무려 42배나 쌓이는데요. 이 흡수도가 높은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낭과 피지선이 크고 많을수록 또 부피가 넓을수록 흡수도는 올라가고요. 피부 각질층은 얇을수록 또 이 흡수도가 올라갑니다.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가까운 곳일수록 또 흡수가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생식기 또 두피 이런 데 유독 이 계면활성제가 신체에 많이 축적이 되죠. 또 거품을 일으켜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계면활성제인데요. 필요 이상으로 깨끗하게 씻겨내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 체내에 쌓이는 경피독의 흡수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경피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호르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요. 예측하기 힘들고 또 치료하기 어려운 피부 이상부터 알레르기, 부인병, 뇌기능 장애,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많이 썼을 때 몸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좋은 것만 쓰고 유해한 것들을 덜 쓰려는 노력을 할 텐데 어 일부 사람들에 한해서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식에게도 내 몸에 축적이 된 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대를 거쳐서 내려온 부분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타고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발견되는 여러 질환들 중에 아토피 환자가 늘어난다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ADHD 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이 환경 호르몬 또 경피독과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들은 아주 쉽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랑 석유 화학 물질이 전혀 안 들어간 천연 제품으로 바꾸고 나니 자궁 내막증 증상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경피독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 유해 성분들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경피독의 위험성은요,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게 다양하게 검색이 되거든요. 여성과 아이를 위협하는 경피독, 병들게 하는 경기도 이런 책 같은 경우 또 이 외에도 다양한 유튜브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하고 싶고 조금 더 탄탄한 이론을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버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피독보다는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경피독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우리 몸속에 쌓이는 유해 화학 물질의 총량, 이거를 우린 바디 버든이라고 부르고요. 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 유해 물질이 우리 몸속에 흡수됐는데 배출되지 않고 쌓인 것을 말합니다. 라는 정의는 경피독에서 다뤘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량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고스란히 축적되는데 바디 버든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체내에 쌓여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높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역시 환경부에서 교육하는 그 카드 뉴스 자료인데요. 뭐 과일이나 야채에 남아 있는 살충제, 또 제추제 같은 잔류 농약,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에 아질산 나트륨, 인산염, 보존제 같은 그런 나쁜 성분들, 그다음에 생활 제품류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이나 화학 계면 활성제, 합성 착향료 이런 성분들, 또 프탈레이트나 파라벤, 아세톤 같은 생활 유해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바디버든을 예방하는 방법도 우리 수업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단순하게 "자,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생활 제품 쓰세요."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익숙하게 쓰던 것을 뭐 아무리 나쁜 거라고 할지언정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바꾸십시오가 아니라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잘하게 된다면 아로마 전문가로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즉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피독을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전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뒤에 뒤집었을 때 전성분 안에 합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다음에 합성 착향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색소 몇 호, 뭐 황색 3호, 뭐 그다음에 착향료 1호 이런 식의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화학 물질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물질의 근본이 되는 거는 다 석유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바르고 석유를 먹고 석유를 냄새를 맡고 '와 좋다.'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최소한으로 뭐 "식물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세요. 가능하면 무향 제품으로 고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무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화장품이나 뭐 제품들을 쓸 때 좋은 냄새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로마를 쓰면 향을 더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에도 이러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디버든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잘 자고 잘 먹기. 이거는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영양 보충은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유해 물질이 걸러내는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은 몸속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피나 경구독을 모두 해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간이 튼튼해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부터
최소한의 그런 화학 물질 또 최소한의 나쁜 물질들을 걸러내 주는 역할, 뭐 해독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간을 건강하게 하자.' 이게 바로 바디버든 예방하는 방법 3가지 수칙입니다. 바디버든은 체내에 이미 쌓여 있는 화학 물질의 총량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미 쌓여 있는 거를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요. 또 식물성 기름을 먹는 습관도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인데 이거는 우리 첫 번째 다뤘던 전성분 확인하는 습관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충분히 물을 많이 마시고요. 또 운동하고요. 환경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요. 걷기 운동도 좋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경피도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바디버든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바디버든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거에 맞는 DIY 수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요. 에센셜 오일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가능하면 필수 오일들, 뭐 예를 들면 라벤더라든지 티트리라든지 몸 밖에 잘 배출할 수 있는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또 순환을 도와주는 뭐 사이프레스, 싱글 오일들을 소개하면서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는 림프순환 오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체험의 한 활동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림프 순환을 도와서 뭐 림프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림프 순환 마사지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림프 순환과 관련돼 있는 바디 오일을 만든다거나 그 천연 샴푸라든지 아니면 천연 바디워시라든지 비누라든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다양하게 DIY 수업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바디 버든으로 인해서 뭐 좀 힘들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좀 찾아보시고 첨부해 주신다면 훨씬 강의가 풍부해지고 재밌어지겠죠. 그리고 도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피도 클래스를 마치도록 할게요.